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의 종류와 시기를 보시겠는데요. 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 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을 결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합니다.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는 소집 시기가 다를 뿐 권한이나 결의의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와 공고를 보시겠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일을 정하여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통지와 공고는 대표이사가 행하며 소집의 통지와 공고는 주주들에게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명의 개설된 주주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통지는 주주 명부상의 주주에게 해야 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통지 및 공고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김영식 주주에게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알리거나 문서로 회람케 하거나 혹은 안내방송 등에 의해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기명 주식의 주주에게는 통지에 가름하여 소집을 공고하며 공고는 정관에 정한 공고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상장회사의 경우에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가진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를 2주간 전에 총회 소집의 뜻과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소집 통지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적 방법의 공고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처럼 전자공고로 가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후보자의 성명, 양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이사 등의 활동 내역과 부수에 관한 사항, 사업 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 또는 공고에 가름하여 이러한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정의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통지와 공고 기간에 대해 보시겠는데요. 통지는 회의를 2주간 전에 하여야 하고 공고는 회의를 3주간 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관의 규정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발신주의를 취하므로 회의일은 2주간 전에 발송되면 족하다고 해석되어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주주의 부담이지만 통지 자체 및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의 통지한 주소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집 통지는 소집 통지에 따르는 물리적 비용 절감과 도달의 확실성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신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의 메일 주소로 회의일에 2주간 전에 송신하기만 하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는 우편 통지와 달리 예를 들어 주주가 적극적으로 수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가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였을 때 발신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적법하게 한 때에는 소집 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한 것이 되어 결의 취소 사유가 되고 이사에게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장기 불참 주주에 대해서는 소집 통지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주주의 주소 변동 시에는 주주가 변경된 주소를 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많은 소액 주주들은 변경된 주소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속하여 구주소로 무익한 통지를 반복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상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그 요건으로서 주주 명부상의 주소로의 발송, 3년간의 계속 부도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참석하는 것은 주주에게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요건은 엄격히 해석돼야 하며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 통지 생략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는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회사의 소집 통지와 공고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상의 주주총회 소집 내지 운영 절차는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영세한 소규모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주주총회일 간격의 단축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족하고 무기명시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에 2주 전에 공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도 판례는 주주 전원의 출석이 있는 경우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일인 2002년 1월 당시 주식회사 갑의 총 발행 주식수는 2만 주, 주주는 8명이었는데 A가 그중 12,600주를 자신의 명의 혹은 부친 명의로 소유한 대주주였습니다. A는 2002년 1월 2일자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B, C, D를 이사로, F를 감사로 각 선임한다고 결의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주주였던 부친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2001년 12월 30일 A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혹은 2002년 1월 2일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A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은 효력이 있을까요? 한편 갑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이는 강행 규정이며 정관의 규정으로도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이해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 결정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는 하자에 있는 결의가 됩니다. 이사회는 일시, 장소, 안건을 결정하고 그 소집 결정의 집행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상법은 소수 주주의 소집 청구,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 감사에 의한 소집 청구에 의해서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 절차를 통해서 소집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1인 회사나 주주 전원이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며 출석을 한 때에는 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기관 분할 원리에 비추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판례가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의사록의 각 기재사항이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도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1인 회사 및 전원 출석 총회의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 있어 상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갑회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소집 절차상 기간이 단축되거나 혹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절차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갑회사의 주주 명부상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의 권리는 그 전제로서 회사로부터 소집 통지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실제 사례에서 1인 회사 내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